형사 전문 변호사 노계성 변호사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요, 그 법원에 제출하는 반성문 및 탄원서 작성을 할 때 주의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예전에 형사 사건에 있어서의 양형상 반영될 수 있는 어떤 양형 참작 서류 5가지에 대해서 제가 한번 영상을 만든 적이 있는데요. 그때 이미 반성문, 그리고 지인 탄원서, 처벌 불원서 및 고소 취하서, 진단서, 의사 소견서, 그리고 공익단체의 어떤 기부금 납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개괄적으로 설명드렸었는데, 오늘은 특히 이제 보석 신문기일을 앞두고 계시거나 아니면은 결심 이후에 판결 선고까지 반성문 및 탄원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될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이 반성문 및 탄원서 작성을 할 때 주의사항에 대해서 좀 3가지 기준을 토대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그 형식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반성문 및 탄원서의 형식. 우선은 A4 용지에 적으셔야 돼요. A4 용지. 왜냐하면은 의뢰인분이든 가족분들이든 제출하는 서류는 전부 다 그 법원 공판 기록에 첨부가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A4 용지에 적으셔야 돼요. A4 용지가 아닌 조금 A4 용지보다 적은 용지에다 적어 내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내시면은 그걸 기록을 이렇게 조금 묻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편철하기 어렵기 때문에 무조건 A4 용지에 적으셔야 되고요. 또 한 가지로는 종이가 있으면, 자, 이게 이렇게 종이가 있으면 A4 용지 요 윗부분에 한 5cm 정도는 띄워놓고 쓰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여기를 묶어가지고 기록을 이렇게 공판 기록에 편취를 하기 때문에 여기다 너무 붙여서 쓰시면 안 돼요. 한 5cm 정도만 띄어서 내용을 그 밑에부터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샘플을 하나 보여드리면요. 제가 이제 어제도 보석 신문을 앞두고 이제 가족분들께 탄원서를 좀 작성해달라고 요청드린 부분이 있는데요. 이 탄원서, 보석, 석방 및 선처를 요청드리는 어떤 이런 내용으로 탄원서를 작성하는 부분인데요. 샘플을 보시면 사건 번호를 꼭 적으셔야 되고요. 피고인이 누군지, 그리고 이 서면을 제출하는, 탄원서를 제출하는 탄원인이 누구인지, 피고인과의 관계가 나타나게 쓰셔야 되고, 탄원인의 주소 및 연락처가 나오게 써야 됩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는 피고인의 누구누구누구입니다. 어떤 가족인지 친구인지, 그러면서 어떤 내용, 본인이 이런 부분 때문에 빨리 피고인이 좋은 어떤 석방이 돼야 된다든지, 집행유예가 선고돼야 된다든지, 좀 감형에 처해 달라든지 어떤 여러 가지 사정에 대해서 쓰시는데요. 그 이후에 탄원인의 인감증명서 내지 신분증 사본, 인감증명서까지는 동사무소에 직접 가셔야 되니까 불편하시다 할지라도 신분증 사본을 첨부해서 같이 우편 접수를 해주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날짜와 탄원인의 성명, 그리고 피고인과의 관계에 다 쓰신 다음에 어느 재판부 관할이 누구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써야 됩니다. 인천이면 인천지방법원 몇 형사부 귀중 이렇게 해가지고 써주시면 되고요. 법원 주소는 홈페이지에서 다 찾을 수가 있고요. 거기에서 사건 번호와 담당 재판부 몇 형사부인지는 나이 사건 검색을 통해 확인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샘플 부분 됐고요. 두 번째로는 그 구체적인 내용과 분량에 대한 부분이에요. 어떤 분은 분량이 너무 많으면 또 좋다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어차피 판사님이 보실 때 3쪽, 많아야 3쪽입니다. 너무 많아지면 안 돼요. 3쪽 내외 한 2쪽 정도로 쓰셔도 되고요. 글씨를 너무 작게 쓰시면 안 되고, 가독성이 있게끔 해서 글자 포인트는 한글 프로그램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한 13포인트, 12 내지 13포인트 정도로 작성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좀 14포인트로 하셔도 되고요. 글씨는 조금 더 크게 하셔도 상관은 없고요. 내용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이제 반성하는 취지가 잘 나올 수 있도록 해주고, 제 생각에는 물론 이번에 형량을 잘 주시면 앞으로 잘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내용도 있겠지만, 어차피 탄원서의 내용의 취지가 조금 결과를 잘 나오게 해달라는 취지이기 때문에 죄송합니다라는 차원에서 반성하고 있다는 내용이 조금 담겨 있는 게 좋겠어요. 어떤
선처를 바랍니다. 이런 부분은 어차피 또 변호사가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쓰기 때문에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이 있다 할지라도 맨 마지막 표현은 이제 죄송합니다라는 문구로 말씀 주시는 게 좋겠고, 최후 진술을 함에 있어서도 조금 반성을 하고 있다라는 차원에서 죄송합니다. 저는 꼭 이제 죄송하다는 말을 전제로 최후 진술 부분도 마무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재판을 보던 입장이고 수많은 사건을 처리해본 입장에서도 저 사람이 진짜 반성을 하고 있는 것인지 그 태도가 의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태도가 잘못됐다는 거죠. 반성을 안 하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라고 생각될 정도로 좀 뭐랄까 적절하지 않은 내용과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반성문 내용도 저 같은 경우는 어떤 변호사분들은 반성문에 대해서는 첨삭을 안 해주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걸 왜 해주느냐고 오히려 저한테 반문해 주시는 변호사분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의 기본적인 입장은 변호사는 결과를 만들어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결과를 만들어내야 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업무 범위에 있어서 반성문 및 탄원서 내용을 검토해 드리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어제도 제가 이제 대구에 가서 재판을 받았었는데 판사님이 사인을 줍니다. 어떤 사인이냐면 반성을 하는 입장이 맞느냐라고 사인을 주는 거죠. 제가 예측을 물론 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반성문을 제출해야 되는데 먼저 의뢰인분한테 본인이 어떤 내용의 취지로 작성을 하고 있는지 타이핑을 쳐서 이메일로 저한테 보내달라고 한 다음에, 왜냐하면 손으로 쓰면은 조금 표현이 좀 불분명할 수가 있고 잘못 쓸 수도 있으니까요. 간단하게 생각나는 내용대로 의식의 흐름에 따라서 이제 타이핑을 쳐서 저한테 먼저 보내달라고 말씀드린 이후에 그 내용을 제가 보고 그 문구, 반드시 들어가야 될 문구나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조율을 해드리고요. 그 내용을 다시 반성문에 담길 수 있도록 의뢰인분께 보내드리고 그 내용에서 조금 덧붙일 말을 자연스럽게 피고인분이, 당사자분이, 그리고 가족분께서 조금 덧붙이는 것이죠. 그 내용을 제가 미리 확인해드리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제출 빈도. 어떤 분들은 그 구치소 내에서나 또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메일 써서 내는 분이 있어요. 많이 내면 좋다. 특히 이제 변호사 선임을 안 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본인이 할 수 있는 역할이나 그 방법이 반성문을 많이 내는 게 좋다고 생각하시는데 이거 굉장히 큰 착각입니다. 계속 그 너무 반복스럽게 제출되는 그 반성문을 마냥 좋게만 보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생각을 해보십시오. 반성문을 우편으로 제출을 했다. 아니면 법원에 가서 접수를 했다. 탄원서를. 그러면 그 서류를 우선은 판사가 직접 받지 않죠. 법원 실무관이 받죠. 법원 실무관이 내용을 받아서 그 내용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판사실에 전달을 하겠죠. 이 사건에 이 서류가 접수됐다라고 결재 보고를 올리는 거죠. 그럼 판사는 서류가 들어왔으니 이거 내가 잘 받았다라는 결재 확인을 해야 되는데 반성문을 매일 제출한다고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그 일만 늘어나는 거거든요. 법원 공무원이 서류 받고 또 결재 어리고 법원 공무원이 받고 또 서류 결재고, 그럼 판사는 결재를 물론 받는 건 맞는데 일만 늘어나는 거예요. 너무 많이 내면 안 된다 이겁니다. 저는 그래서 재판이 거의 석 달, 넉 달, 거의 1년 정도 가는 사건에 있어서는 매일 내면은 몇백 번을 내는 거는 이건 안 되는 겁니다. 3주에 한 번 정도씩 내는 게 적절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재판이 쭉 진행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러다가 결심이 이제 앞두어졌다라고 했을 때는 한 2주에 한 번 정도, 재판 기간이 좀 짧다라고 했을 때는 한 2주에 한 번 정도 서류를 내서 이제 선고 전에는 한 2번 정도 반성문이 법원에 제출될 수 있도록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출 빈도는 제 생각에는 3주에 한 번 정도가 적절하지 않나. 그리고 결심 이후에 선고기를 앞두고 있는 과정에서는 선고 전 2주 전에 미리 반성문 및 탄원서가 제출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나. 판결문이 이미 작성된 이후에 전날 제출한다든지 일주일 전에 제출하는 건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이미 합의부 사건 같은 경우는 2주 전에 어떤 정도의 어떤
결정이 된 상태로 판결문을 쓰기 시작하기 때문에 단독 사건 같은 경우는 뭐 일주일 전에 제출해도 되겠지만 합의부 사건 같은 경우는 한 2주 전에 미리 반성문 및 탄원서를 미리 제출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반성문 및 탄원서 작성하는 부분도 사실 변호사에게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될지 좀 조언을 받고 작성하는 것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제 변호사가 없는 분들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겠지만 혹시나 이제 변호사를 선임해서 사건을 대응하고자 하시는 분이 있다면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있는 그대로 객관적인 검토를 해드리고 법적 조언을 들을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